초급 12강 집업 재킷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집업 재킷이고 패턴은 DU, GU 11.dxf 파일 사용합니다. 원단은 쉐르퍼 커드 플리스라고 하는 원단 사용해 보겠습니다. 앞중심 전체에 지퍼가 들어간 집업 재킷입니다. 지퍼 너비는 12mm 하겠습니다. 앞판엔 이렇게 사선으로 포켓이 있는 디자인이고요. 카라, 소매단, 밑단에 두 겹으로 햄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퍼 렌더 온리 원단을 사용해서 렌더하여 모피의 이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파일 불러와야겠죠? 파일에서 불러오기 DXF 해서 다운받아 놓은 패턴 파일 찾아서 열기 하겠습니다. DXF 불러오기 창이 열리면 열기, 자동 크기 설정, 회전하지 않기, 패턴 주석 불러오기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바타도 필요하겠죠? 라이브러리 창 아바타 폴더 피메일 V2에서 오늘 사용할 아바타를 더블 클릭하여 열었습니다. 아바타 그림자를 기준으로 패턴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와 포켓이 있는 이 패턴이 앞판이겠죠? 패턴 주석에도 가끔 이렇게 앞판 뒷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떤 패턴이 앞판이고 어떤 패턴이 뒷판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패턴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판 패턴 되겠고 소매, 뒷판 되겠습니다. 카라 패턴이겠죠? 지퍼가 연결돼서 제봉되는 이 피스가 밑단 중에 앞판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피스들 몇 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일단 이 피스는 포켓인 것 같아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뒷판이고 어느 쪽이 소매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뒷판은 뒷중심선이 골선이죠. 그러면 밑단도 이 골 표시가 있는 것이 뒷판에 해당이 되겠네요. 만약 소매라면 세로선에 골 표시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이 피스가 소매 피스가 되겠습니다. 재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재봉 이용해서 어깨선 먼저 재봉하고 옆선 재봉합니다. 소매도 재봉을 해야겠는데요. 소매 재봉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선은 이 선과 재봉이 될 것 같아요. 길이도 3mm 밖에 차이가 안 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앞판 진동둘레와 확인했더니 19mm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 날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부분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져 있는 피스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진동둘레와 이 몸판 진동둘레와 소매 진동둘레가 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재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피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 패턴은 이렇게 생긴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 어깨에 붙어 있었던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가 한 피스였는데 이런 점퍼류, 루즈한 재킷류의 경우에 어깨선이 앞쪽으로 넘어오는 디자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어깨선을 앞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라서 이 패턴 피스만 뒷판으로 가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원래 앞판 진동둘레에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이 선 두 개를 합해서 소매의 앞쪽 진동둘레선에 재봉해야 됩니다. 저는 컨트롤 Z를 해서 실행 취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작업 내역에서 취소해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선분 재봉 이용해서 일단 뒷판 진동둘레부터 재봉해 볼까요? 이렇게 재봉하고 너치 사이도 재봉했습니다.
앞판 진동둘레 위쪽은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1:N 선분 제봉입니다. 이때 너치 방향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너치가 소매 위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선분 선택할 때도 소매 위쪽, 여기 선택할 때도 소매 위쪽으로 너치가 가도록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분 제봉으로 이렇게 진동둘레를 마저 제봉을 하였고요. 소매 세로 설기도 제봉해 놓습니다. 다음으로 카라 제봉하겠습니다. 카라는 선이 잘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제봉하면 될 것 같고요. 제봉을 할 때는 혹시 길이 차이가 나는 다른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봉을 했을 때 제봉선 길이가 나타나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너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봉하겠고요. 앞판 진동둘레, 앞판 네크라인과 이렇게 제봉하겠습니다. 카라는 나중에 두 겹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누군가와 제봉을 해야 되는데 자유제봉 이용해서 카라의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너치가 서로 마주 보도록 제봉을 하고 반으로 접힐 거니까 제봉선 유형은 턴드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접어야 되는데 접히는 선이 없죠. 트레이스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 합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밑단들도 제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퍼 분량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패턴에는 지퍼 분량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어차피 자를 지퍼 분량을 왜 굳이 표시를 해 놓느냐면 이렇게 지퍼가 포함된 상태로 있어야 만약의 경우에 지퍼 너비가 바뀐다면 이 선을 옮겨서 원래의 치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까지 포함해서 패턴을 그리고 지퍼 위치 그려놓고 여기 지퍼야 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퍼 분량 12mm 사용할 거니까 이 지퍼 부분을 자르기 해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기 하였고요. 선분 길이를 확인해 보면 이 지퍼 너비가 6mm, 양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퍼 너비가 총 12mm 되니까 우리의 테크팩과 동일하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분리하였으면 지퍼 분량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단 패턴들, 소매단 패턴들도 두 겹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라는 두 겹인 상태인데 이 아래쪽 피스들은 두 겹이 아니죠. 그러면 두 겹으로 골펴기를 하면 됩니다.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이 골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골펴기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골펴기 하겠습니다. 대칭 수정으로 골펴기를 하면 반대쪽 패턴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옵션은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골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을 선을 여기에 표시해 줘야겠죠. 내부 다각형 선툴 사용하겠습니다. 시작점 클릭하고 끝나는 점 더블 클릭하면 내부 선분이 생성됩니다. 시작점 클릭, 끝나는 점 더블 클릭, 또 시작점 클릭, 끝나는 점 더블 클릭하면 되고 Shift를 누르면 수평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수평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는 Shift를 누르지 않든지 이 점만 정확하게 선택하면 다 수평선으로 생성이 될 것입니다. 포켓도 제봉을 해야겠는데요. 포켓은 여기에 제봉이 되겠고 여기도 골 표시가 있죠. 그럼 포켓도 골펴기 해야 되겠습니다. 골펴기 하고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포켓 입구를 접을 내부 선분을 생성을 하였고요. 시작점 클릭, 끝나는 점 더블 클릭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 포켓 입구가 제봉될 이 위치 트레이스 해야 되겠습니다. 트레이스 툴 이용해서 선분 3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부 도형으로 트레이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단 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판과 밑단 제봉했고 소매와 소매단 또 뒷판과 뒷판 밑단을 제봉합니다. 이 밑단들도 세로선 제봉이 되어야겠죠.
옆선을 자유재봉으로 재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위에 따로 밑에 따로 재봉을 하는 것보다 자유재봉으로 영역으로 재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매단도 세로선 이렇게 재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은 어떻게 재봉하죠? 누구와 재봉해야 될까요? 반으로 접혀서 위와 재봉이 되어야 되니까 선분 재봉 이용해서 이렇게 재봉하면 돼요. 대신 이 재봉선은 180도로 펼쳐지면 안 되고 납작하게 눌려야 하니까 턴드 하겠습니다. 소매단도 마찬가지 재봉하고 바로 턴드 하겠습니다. 앞판은 이 앞중심이 골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래쪽과 같이 눌러서 재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재봉 이용해서 시작점, 끝나는 점, 또 시작점, 끝나는 점 해서 이렇게 각지게 영역을 선택을 하고 재봉선 유형은 턴드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네요. 이 포켓 입구가 있는데요. 이 포켓 입구도 여기 앞판에 재봉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선분을 선택하고 연결해서 재봉될 위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접혀 들어가야 돼요.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반대쪽 마주보도록 재봉해서 재봉선 유형은 턴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들을 모두 재봉을 하였고요. 패턴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동시 수정 패턴 복제에 있는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동시 수정 패턴을 만듭니다. 뒷판은 뒷중심선끼리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위치 이동해서 선분 재봉으로 뒷중심선 재봉합니다. 그리고 카라도 뒷중심선 재봉하겠고요. 이 밑단도 뒷중심선을 재봉하면 좋겠는데 골펴기를 하면서 선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자유재봉으로 하나의 선분으로 재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봉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앞중심선은 골선이 아니기 때문에 재봉하지 않았습니다. 재봉이 완료되었으면 3D 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D 패턴 창 상태로 재배치 눌렀고요. 뒷판 패턴 피스들 선택해서 아바타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8번 누르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진한 회색면이 나오죠. 좌우 뒤집기 하겠습니다. 앞판 패턴과 이 앞판의 밑단 패턴들 선택해서 4번 누르고 옆에서 봤을 때 좀 더 아바타에 가깝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배치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카라 선택하고 카라 방향에 맞는 배치 포인트 선택, 또 소매 패턴 선택하고 팔에 있는 배치 포인트 선택했습니다. 이제 배치 포인트는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었고요. 포켓은 앞판에 이 재봉되는 위치에 가깝도록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겹인 패턴 피스들은 접혀야 되니까 모두 접어 배치합니다. 접어 배치 이용해서 저는 지금 내부 도형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3D 의상 보기에서 내부 도형 보기, 기초선 보기 활성화했습니다. 접을 선분을 선택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대신 이런 옷의 경우에는 두 겹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물론 다림질을 살짝은 하겠지만 완전 납작하게는 되지 않죠. 그래서 각지게 보이기는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고 접힘 각도만 0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밑단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어 넣을 텐데요. 후리스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각지게 보이기 표현을 하기 어려운 원단입니다. 그래서 접힘 각도만 0도 해 놓겠습니다.
커프스 이렇게 접어서 접힘각도 0도. 뒷판 밑단도 접어서 접힘각도 0도 해놓겠습니다. 포켓 입구도 접어 놓는 것이 좋겠죠? 이 바깥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접겠습니다. 그리고 접힘각도 0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었습니다. 7.1 버전에서 감탄하는 점이 시뮬레이션 기능이 굉장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원단이 약간 각져 보이죠? 시뮬레이션 속성을 지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패턴 전체 선택해서 속성창에서 시뮬레이션 속성에서 입자 간격은 5,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 1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드레이프가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